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두뇌 활용 프로젝트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요즘 날씨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춘곤증은요, 겨우내 추위에 움츠렸던 몸이 따뜻한 봄 날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호르몬이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춘곤증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담긴 아침 식사를 꼭 하시고 점심 식사는 좀 소량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졸음을 이기려고 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것은 오히려 춘곤증을 악화시키는 길이라고 하네요. 오히려 피곤할 때마다 좀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요, 뇌에 필요한 산소나 또 영양분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요. 이 방법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그에 따라 변화하는 학습법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란만 커져가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학원에 집어넣어요.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학원과 학교에서 10대를 다 보낸 아이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으로 떠오른 자기주도 학습. 각종 입시가 자기주도 학습 중심으로 개편된 것은 물론 기업의 인재 선발 기준의 변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안내 자료집이라는 걸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뽑으려는 인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글로벌 리더를 뽑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목표 지향적 뇌 만들기, 공부 의욕을 높여주는 비법과 명문대 학생들의 학습 비법까지. 목표가 분명하면 시각화해라. 그 목표를 향해서 무의식 중에도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뇌 발달에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 아이를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방법, 자기주도 학습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명문대 입시 자기주도 학습이 답이다. 우리 입시에 관련이 정말 많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님들도 이 주제에 관심 많으시죠. 오늘도 역시요,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실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주도 학습 말은 많은데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하자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공부. 이게 뭐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 외국에는 이런 말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의 그동안의 교육 방식이 너무 억지고 막 타율적이고 강제로 막 시키니까 아이들은 공부는 싫다 하는 선입관이 꽉 배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한번 고쳐보자. 다른 지극히 한국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공부라는 것은 즐거워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뇌 회로도 더 빨리 형성이 되고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 발달에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시영 박사님과 함께 자기주도 학습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도움 말씀 주실 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유상근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공부의 신이나 이제 성적 급상승의 비밀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공부법이나 인문학을 강의를 하고 혹은 멘토링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력을 보고서는 적어왔습니다. 전교 300등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5등으로 올라서고 또 서울대 장학생으로 입학한 신화를 기록한 장본인이다. 아주 놀래갖고 막 적어왔거든요. 기적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화를 만들게 된 이유. 그러니까 저도 성적이 갑자기 이제 급상승하게 된 비결이
저도 학원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오래 다녔습니다만 학원을 처음에 등록할 때는 우리 학원 다니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안 오르면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넌 머리는 좋은데 그거 믿고 노력을 안 해서 안 올랐다. 그러니까 자기 탓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원만 믿고 다닐 게 아니구나. 좀 내가 뭐 어떤 학원이 제대로 된 건지 먼저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학원을 일단 다 끊은 다음에 서점에 가서 공부 방법책을 30권을 사왔어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권씩 읽으면서 그 사람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는 가지고 가고 안 맞는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 방법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바꿔가면서 한 달은 쓰면서 하고 다음 달은 말하면서 외우고 이렇게 공부 방법을 계속 고민하면서 하니까 성적이 금방 오르는 거를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그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얻은 공부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부 방법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귀가 쫑긋 눈이 반짝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모든 공부 방법을 탈탈 털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학습법이 자주 바뀌죠. 언젠가부터는요, 이 자기주도 학습법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왜 중요한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박사님? 그래요. 정말 자기가 알아서 하는 학습법이면은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뇌는 즐거운 거를 추구를 하면 좋아지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뇌 소위 말하는 쾌적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이런 쾌적한 물질이 분비가 되고 또 이런 물질이 분비가 돼야지 해마라는 곳이 이게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군이죠. 이렇게 해마의 신경세포가 굉장히 빨리 증식을 하고 회로가 형성이 된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은 확실히 뇌 발달에 좋다. 이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기주도 학습과 뇌와도 역시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상근 멘토님은 자기주도 학습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제 최근 들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화두처럼 떠올랐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떠오르게 된 이유가 이 대학 입시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2006년 이전의 대학 입시는 수능만으로 100% 수능 100%로 대학 학생들을 뽑았죠. 수능만으로 아이들을 뽑을 때는 얘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 아이인지 학원에서 만들어진 아이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었어요. 컴퓨터가 아이들을 갈랐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그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가 수시 비중이 83%거든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수시 입학사정관제로 간다고 하는 건데 이 수시 입학사정관제에서 강한 것이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면접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누가 자기주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교수들이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은요,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출석 체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수강 신청하고 본인이 복수 전공할지 군대는 몇 년에 갈지 뭐 그다음에 어학연수 갔다 올지 말지 이거 본인이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은 자기주도적으로 하려는 애를 선호를 하고 근데 그런 것들 구분할 수 있는 면접,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이 이제 83%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목포 해양고 다니는 만점자가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수능을 만점을 받고도 서울대를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의대에서 당시에 6단계의 면접을 봤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아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은 누군가가 내 길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인생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뽑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요즘엔 글로벌 리더, 뭐 리더형 인재를 뽑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러면요. 이 리더형 인재를 정말 대학에서 요즘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예전에는 이제 수능 만점자를 대학에서 수능을 잘 본 학생을 선호했죠. 그래서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암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입니다. 많은 걸 외우고 있는 학생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근데 예전에 대한민국의 이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낮을 때는 암기를 해서 빨리 선진국 수준의 지식 수준에 도달하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삼성이 이제 세계 1위의 기업이 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냐면은 암기를 해서 남의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끌고 가야 되는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안내 자료집이라는 걸 발간을 했는데요. 2010년에. 거기에서 뽑으려는 인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미래 사회의 창조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뽑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게 근데 이제 뭐 학원에서 길러질 수가 절대 없는 거거든요. 리더십을 뭐 암기를 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동아리 활동이라거나 봉사 활동이라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제대로 아시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아이 리더형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명문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갔는지 준비해둔 영상 보시고 나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명문대 캠퍼스를 당당히 누비는 학생들. 그들을 명문대 학생으로 만든 공부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데요. 처음에 학기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월 단위로 세우고 그다음에 주 단위, 하루 단위, 시간 단위, 그다음에 분 단위까지 쪼개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과목별로 또 단원별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한 달씩 채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명문대 학생들은 모두 자신만의 확실한 학습법이 있는 모양인데요.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최민경 학생.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첫째라서 위로 언니 오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3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또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챙겨주실 수 없는 맞벌이셔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오로지 혼자서 공부하고 공부법을 찾고 혼자서 모든 걸 고민해야 하는. 꿈이 있지만 그 꿈에 다가서는 방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학창시절. 주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공부법을 찾고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터득한 공부 비법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공부법과 자신의 공부법을 비교하기.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습관은 고쳐나가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공부 방법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수학의 공부법을 보게 됐어요. 근데 수학은 교과서를 먼저 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수학 성적이 낮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급해서 문제집만 쌓아놓고 풀었어요. 한번 믿어보자 해서 수학 교과서만 3번 정도 풀고 시험을 봤는데 오히려 이전 시험보다 성적이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자율학습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기. 최대 5시간 이상 앉아있어야 했던 자율학습 시간. 처음에는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점 몰입 시간을 늘려 새벽까지 남은 공부를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법을 찾고 노력했던 건 바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내가 그거를 꼭 이루고 싶으니까 노력도 하게 되고 이제 동기부여도 돼서 쉽게 슬럼프에도 빠지지 않고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찾고 선택한 공부법으로 목표를 이루게 된 민경 학생. 하지만 그 노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시스템을 연구해서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싶습니다. 자기주도적인 노력이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라는 걸 알아서 지금도 똑같이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이현구 학생. 자신의 강점인 영어와 면접으로 수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현구 학생은 공부보다는 운동과 마술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하던 생각이 이제 한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파보고 잘 파지는 걸 파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공부는 좀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공부를 되게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공부에 관심이 생기면서 좀 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의 관심, 칭찬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죠.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혼자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선행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 기초를 다지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영어 과목은 중학교 입학 후 처음 공부를 시작한 탓에 남들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영어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미국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거기에 있는 표현들이 사실 자막이 없고 보면은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자막 읽고 봤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보면서 들리는 표현들만 또 익히고 영어를 중심적으로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막이 굳이 있더라도 말이 또 들리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이자 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터득한 공부 비법은 성공의 경험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높여가는 성취감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인터넷 강의인데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공부의 방향도 스스로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발 자전거를 혼자 타는데 누군가 뒤에서 이제 잡아주지 않고 처음부터 혼자 타려고 하면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무수히 많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는 일단 어느 정도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사교육은 필요하지만 그 뒤에 스스로 공부하는 걸 터득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1년 뒤의 목표처럼 막연하고 큰 계획 대신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적극적인 성격을 강점으로 여겨 반장이나 학생회장에 도전해 리더십을 키웠다고 하고요. 각종 대회와 공모전, 봉사활동 등 대외 활동 경험도 꾸준히 쌓아갔다고 합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사실 찾는 과정이 도전하는 거고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무수히 다양한 걸 많이 해봤어요. 그런 경험들이 결국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게끔 도와줬던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주도 인생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현고 학생. 즐거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단순히 공부가 목표가 된다면 언젠가는 그 목표를 잃고 말 거예요. 그치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찾아서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게 자기가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스스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결국엔 스스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 보니까요. 역시 우리 명문대 학생들은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샅샅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국어는 어떻게 해라,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 모든 활동이 제가 알기로는 뇌의 작용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뭔가 내가 뭘 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죠.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맛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 그 요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요리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내가 뭘 하려고 왜 공부를 하는지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외교관이 되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거 가려면 어디 대학에 가는 게 유리한가? 그러려면 그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내일 뭘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학원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걸 뭐 무슨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학원에 앉아 있어 봤자 그것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일단 분명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면 우리 뇌, 목표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행동을 해 나갑니까? 어떤가요, 박사님? 그렇게 되죠. 이제 목표가 분명하면은 이제 새로운 회로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막연했던 것이 내가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지고 특히 이제 목표가 정해지면 우리가 항상 시각화해라. 네가 정말 그렇게 된 모습을 상상을 해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왜
이 뇌 회로가 확실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표가 딱 정해지면은 우리 뇌에는 이 자동 유도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무의식 중에도 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목표를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그래야지 우리 신경회로는요. 그걸 쓰지 않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또 우리 신경회로의 약점이에요. 우리 뭐든지 공부를 해놨다가 한참 안 쓰면은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신경회로를 강화를 하려면은 첫째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회로가 형성이 됐으면은 계속 그 목표를 시각적으로 이미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회로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목표 정하기 하는 말 자체가 막연하다고 느꼈는데요. 우리 박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작은 거, 구체적인 것부터 하나씩 세워가는 이 계획을 만드는 게 목표 정하는 방법,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요. 학습 멘토시잖아요.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계획을, 어떤 소목표를 잡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셨나요? 저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냐면 일단 연간 계획, 그다음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이 세 가지를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연간 계획에서는 1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월부터 6월까지는 수학에서 개념과 공식을 외우고 뭐 7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을 정리하거나 고전 문학을 정리하겠다. 뭐 9월부터 10월까지는 EBS 문제를 풀고 11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풀겠다. 이런 게 이제 연간 계획이고요. 월간 계획에서는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수학의 정석을 4분의 1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4분의 2를 끝내고 그 다음에 주간 계획에서는 이제 하루하루 시간을 보는 거죠. 오늘 3시부터 6시까지는 수학의 정석을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보고 영단어를 20개를 외우고 이런 식으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같이 봐야만이 중간에 목표가 바뀌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걸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더라도 실패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일단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실제로 실천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반성을 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이런 이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같이 세우는 계획이 있어야 입시에 있어서 성공적인 그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목표 세우는 거 알고 계획 세우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만 힘든 건 실천의 문제거든요. 박사님,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실천 잘하는 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 그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렵죠. 계획대로 네. 다 되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제가 아까 시각화해라. 자꾸 이미징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은 영어 단어를 내가 20개로 외우겠다. 뭐 200개로 외우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이 편도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원시적인 감정을 지배하는 곳인데 이름이 당장 비상이 탁 걸립니다. 200개 이 녀석이 미쳤나? 200개는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 편도체가 아주 열이 나 버리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게 편도체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200개 그러지 말고 20개는 외운다.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20개를 외우고 나면은 기분 좋다. 그럼 자기한테 내가 20개를 외우고 나면은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내가 주겠다. 자기한테도 이제 상을 줘야 돼, 보상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강화 학습의 원리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서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되면은 이제 거기에 꼭 보상을 하고 뭐 하다 못해요. 그냥 한번 들어놓는 것도 좋은 겁니다. 수험생들은 잠시 들어놓는 것도 좋은 휴식이니까요. 사실 이 실천, 계획 세우기, 목표 세우기 다 좋습니다만 첫걸음이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 시작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보다 보면요. 공부 의욕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이 목표 세우기나 계획 세우기, 실천하기 이 모든 거에서 차이가 크게 나죠. 예, 그래서 저도 동감하고요. 요즘 이제 그 학생들을 보면은 예전이랑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들 중에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전 공부를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전 게임이 좋거든요. 뭐 전 공부를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전 밴드부를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 학생들을 만나면 저는 공부가 하기 싫은데 게임도 싫고 TV도 싫고 밴드도 싫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제일 하루 중에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냐? 뭐 하는 게 제일 즐겁냐? 뭐 TV 안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는 게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내가 스스로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과 학교에서 10대를 다 보낸 아이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 가기 전에 내가 그 여행지에서 어떤 감흥을 받을지 미리 모르는 것처럼 삶의 많은 활동들이나 우리가 흔히 전공이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심리학을 공부 안 해보면 이게 얼마나 내가 즐거울지, 기타를 직접 쳐보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보는 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학생, 아무 의욕 없는 학생을 이제 서울대로 불러가지고 제가 했던 동아리에서 영화도 같이 보고 서울대 대학생들이랑 같이 막 밥도 먹고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이랬더니 그가 한 달이 지나니까 자기가 갑자기 서울대 가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언론정보학과에 가거나 문학을 전공하면 된다 그랬더니 한 달, 두 달 만에 전교등수가 50등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의욕을 하려면은 학원과 학교에서는 절대로 키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 이런 직접 와서 해보고 아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박사님, 그러면요, 지금 뭐 학생 멘토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공부 의욕 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공부 의욕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당장은 공부는 하기 싫은 거니까 그렇게 의욕이 없는 겁니다. 싫은 걸 하려면 그 의욕이 생길 리가 없죠. 당연히 없어진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작은 공부라도 하면은 얼마간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칭찬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이 정말 우리 강화 학습의 원리니까 이 칭찬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라는 의욕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도파민은요, 어떤 보상이 기대될 때,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기대될 때 이미 이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의욕이 이 측자핵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이제 할 의욕이 생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또 이 선생님의 칭찬입니다. 첫째는 칭찬이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이제 보상을 준다는 것. 처음 얼마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의욕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결국 자기주도 학습의 이 핵심은 공부 의욕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그렇다면 공부 의욕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부 의욕이 없던 아이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줘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했는지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만나보시죠. 공부 잘하는 아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노력하면 공부 의욕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곤충학자의 꿈을 가진 14살 준하. 오늘도 어김없이 곤충들을 보살피는데 푹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곤충을 보다가 그 곤충을 너무 기르고 싶어서 기르게 됐는데 관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곤충학자가 꿈이에요. 좋아하는 것이 생기자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고 학습 태도와 성적 또한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나무랄 데 없이 모범적인 학생 준하.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소극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또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학습 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시키기 전에는 스스로 하는 게 거의 없었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오고 이러면 하기 싫어하고 이랬는데 학년이 올라가도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했던 준하. 고민 끝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준하의 공부 의욕을 끌어내기 위해 엄마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요.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감을 갖도록 자주 칭찬해줬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엄마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정서가 있어야지 그 학생들이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시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학습 활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스스로 목표를 갖고 공부를 시작한 준하. 예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요. 공부를 계획대로 실천하면 뿌듯하고 다 했을 때 성취감을 느껴요.
준하의 변화를 지켜본 엄마는 공부 외에 다른 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성숙함도 생겼다고 하네요. 더불어 준하와 엄마의 사이도 돈독해졌다고 하는데요. 준하를 통해 엄마 스스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준하가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갖고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준하 못지않게 큰 변화를 경험했다는 11살 승민이. 지금은 성적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좀 많이 산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풀어주지도 못하고 책상에 이렇게 앉혀서 넣어서 책이라도 이렇게 읽게 하려면은 정말 한 5분? 또 제 못 가게 앉아 있다가 몸을 막 이렇게 들썩이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던 승민이. 늘 들떠있고 덤벙거리는 성격 탓에 좀처럼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가 어려웠던 것인데요. 승민이를 변화시키고 공부 의욕을 끌어내기 위해 엄마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칭찬하기. 아이가 잘할 때마다 칭찬해주면서 의욕을 북돋았다고 합니다. 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는데 조건이 다이어트 5kg를 빼서 강아지를 사주신다고 했어요. 3kg를 뺐고 저는 꼭 이 목표를 달성할 거예요. 이런 엄마의 노력 덕에 공부 의욕이 생긴 승민이는 성적도 향상되고 생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칭찬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또 뇌는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 뇌에서 일어나는 그 쾌감 신경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분비가 되는 쾌감 호르몬들이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뇌는 동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넘치는 아이로 변화한 승민이. 앞으로의 꿈을 위해 야무진 계획을 세우며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잠재된 학습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의 공부 의욕을 발견하고 이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영상 보니까요, 박사님. 공부 의욕 전혀 없던 아이가 의욕이 생기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정말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기 주도 학습과 의욕의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상인 것 같은데요. 이 보상과 의욕의 관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처음 얼마는 이제 보상을 줘야죠. 칭찬도 하고 때로는 뭐 먹고 싶다면 케이크도 한 쪽 줘야 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나 이제 그게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물론 이제 학생들의 개성이나 나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릴 적일수록 그런 게 많아야 되고 차츰 이제 철이 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상급 학년 올라가면은 이제는 스스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 그러면은 우리가 칭찬과 보상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도 이제 차츰 조금 절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많이 풍덩풍덩 다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절제를 하고 인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베푸는 것도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있다고 다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없으면은 전혀 아이들이 정말 해볼 의욕이 없고 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외부에서 이게 들어와야지 움직이는 그런 엔진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의 원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너무 우리가 보상을 하거나 칭찬을 많이 준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 만든 의욕도 시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시기에 의욕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가요? 빠를수록 좋죠. 빠를수록, 네. 빠를수록 정말 좋은데 언제부터 정말 공부에 재미를 느끼느냐. 네. 제 경우는 뭐 상당히 늦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늦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또 유생은 몇 학년 때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는 중학교 3학년 16살 때였습니다. 예. 네. 맞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저는 늦어도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는 그때도 정말 이 머리가 융통성 있게 잘 발달된 아이들이라면은 정말 딱 마음만 먹으면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적어도 정말 의욕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때는 생겨야 된다. 그보다 더 가면 대학 입시가 목표라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유능하다 하는 말은 정말 뭐 명문대 들어가는 것이 유능한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단 그게 이제 발판이니까 그게 목표라면은 일단 그 관문을 뚫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제 빠를수록 좋대 아무리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게 생겨야 되겠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키는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엄마 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 주도 학습이 뭔가요? 예, 엄마 주도 학습이 뭐냐면 이제 제가 겪은 일화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 대학을 들어갔을 때 가회를 이제 하러 갔었는데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이제 강남의 모 아파트 비싼 거기에 이제 그 1층의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문제집을 5권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선생님 이 책은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공부해 오셔서 가르치시고요. 다음 날은 이 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치시고 그러더니 가회를 하러 들어가니까 옆방에서 문을 열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와, 근데 이렇게는 가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이런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헬리콥터 맘의 유형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통제형 부모와 이제 교육형 부모가 있습니다. 통제형 부모는 뭐냐면 교육에는 소극적이지만 모든 것을 다 비판하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두 번째로 교육에는 적극적이지만 아이에게 뭔가 선택권을 많이 안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교육 방식이 예전에 수능 만점 세대에서는 어떻게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이런 교육 방식으로는 수능 만점을 받아도 대학을 못 갈 뿐만 아니라 아이가 대학에 설령 온다 해도 문제예요.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조금 부모님들께서도 멀리 보고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모가 통제를 해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요. 아이의 뇌 성장 발달에도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치죠. 결국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참 크게 멀리 보고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뇌가 성장 발달하는 데는 물론 이제 이 엄마 아빠들의 지적인 이런 자극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이에게 적절한 지적인 자극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색하고 사유하고 이제는 정말 이제 OX 문제 같은 이런 걸 푸는 시대는 이제는 정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아이 그리고 사색하고 사유하고 이런 아이들이라야지 정말 앞으로는 창조적인 인재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저는 정말 무엇보다도 이 엄마 아빠가 좀 세상을 넓게 보고 최소한 적어도 10년, 20년 앞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자라면은 적어도 60년, 70년 후에 우리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적어도 자기 눈에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아주 진하게 하게 되는 오늘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네네. 예. 예. 이 아이들은 앞으로 이제 100세를 살아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100세를 살 때 누가 최후의 승자냐? 우리 축구 시합 할 때도 전반전에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마지막 결승골 탁 집어넣는 데게 이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최후의 승자는 역시 80, 90에 이 아이가 어떤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겠느냐?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아주 넓게 보고 키워야 되지. 너무 지금 당장 그 학점, 그 점수 몇 점에 일비하는 그런 엄마가 정말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백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만의 아주 핵심적인 코너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특효 처방전을 내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학습 멘토 유상근 씨가 알려주시는 특효 처방전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특효 처방전 뭔가요? 예,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자면 우리 아이를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만들려면 학원의 불량 교육이 아니라 엄마의 주관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은 자신의 교육 주관과 철학을 가지고 이대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에 가실수록 어머님들이 난 이런 주관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남들 다 하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주관이 없어지세요.
그런 것들이 학원에서 하는 많은 불량 교육들 때문인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건 학원과 우리의 이해관계는 다르다는 거고요.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학원이 돈을 못 벌기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은 아이를 계속 타율적인 학생으로 만들어야만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원에 끌려다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원을 이용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수학이 부족하니까 잠깐 몇 달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주관을 가지고 학원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학원을 이용하시면서 끝까지 주관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효 처방전까지도 마지막까지 우리 어머니들에게 숙제를 내주시는데요. 어머니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이시영 박사님의 특효 처방전은요? 글쎄요, 이제 좀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먼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가져야 된다. 참 아름다운 꿈을. 이게 어떤 자기 이사이나 목표나 꿈이 없으면은 절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 꿈은 조금은 내가 이루기 힘든 정도로 약간은 높은 꿈이 좋습니다. 그런 아까 우리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지 가는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가는 방향이 결정이 돼야지 이거를 강을 건너야 될지 정말 우리가 산을 넘어야 될지 방법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듯이 어떤 꿈을 갖고 있으면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뇌 속에는 정말 그런 시각적인 새로운 이 꿈의 회로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 뇌는 잠재의식 속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뇌는 발전을 좋아하고 또 뇌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의 자동 유도 장치가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잠재의식 속에도. 자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는 동안에도 공부가 많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듯이 정말 꿈을